러시아가 미 F-22 및 F-35 스텔스기에 대응해 개발한 첫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수-57 핵파 제작 공정 영상이 공개됐다. 수-57은 러시아의 급비무기로 분류돼 왔기 때문에 생산 라인 영상 공개는 이례적인 일이다. 러시아 국영업체인 로스텍사가 최근 공개한 영상에는 공장 생산 라인에서 수-57의 각종 부품들이 장착돼 완성되는 장면, 랜딩 기어 등 각종 장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테스트하는 장면, 완성된 수-57이 활주로를 이륙하는 장면 등이 포함됐다. 헬론이라는 별명을 가진 수-57은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로 꼽히는 미 F-22에 대응해 총력을 기울여 개발한 최신 스텔스기다. 한때 우리 초음속 훈련기와 같은 이름인 T-50으로 불렸으며 지난 2002년 본격 개발이 시작됐다. 경쟁 상대인 미국의 F-21을 의식해 레이더에 잡히는 면적인 레이더 반사 면적을 낮추고 성능 요구들을 최대한 높게 잡았다. 러시아의 첨단 항공 기술력을 총동원하다시피 해 개발했다. 최신 위상 대열 레이더 등 첨단 항공 장비를 갖췄지만 레이더 반사 면적은 F-22보다 커 유사시 공중전에서 불리할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전투기 주변에 플라즈마를 뿜어 레이더파를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승무원은 1명이며 길이 22m, 폭 14.2m, 최대 이륙 중량 37톤이다. 이즈델리에 30 터보팬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 최대 속도는 마하 2다. 마하 1.6으로 초음속 순항을 할 수 있고 최대 항속거리는 5,000km에 달한다. R-73 공대공 미사일, KH-38M 공대지 미사일, KH-35U 공대함 미사일 등 10여 발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KH-35U 공대함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60km에 달해 적방공망 밖에서 구축함 등 대형 함정을 타격할 수 있다. 대당 가격은 $5천만, F-22의 4분의 1, F-3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10여 대가 생산됐고 2028년까지 76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경쟁 기종인 미 F-22는 길이 18.9m, 폭 13.5m로 수-57보다 작다. 하지만 핵심인 스텔스 성능과 최대 속도 등은 수-57보다 뛰어나다. 레이더 반사 면적의 경우 F-22는 0.0001제곱미터 수준으로 작은 곤충 크기, F-35는 0.001제곱미터 수준으로 큰 곤충 크기와 비슷하다.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다. 반면 수-57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0.1에서 0.5제곱미터 수준으로 F-22는 물론 F-35에도 뒤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유명 테스트 파일럿의 말을 인용해 수-57이 미국의 F-35와 1대1로 공중전을 벌이면 승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유명 테스트 파일럿인 마고메트 돌보예프는 두 전투기가 1대1로 공중전을 하면 수-57이 F-35를 쉽게 파괴할 것이라며 수-57기를 훌륭한 기체라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그는 수-57의 기동성이 F-35보다 우수하다면서도 요즘은 1대1로 전투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동북아에선 러시아의 수-57을 비롯 중국의 제220 및 FC-31, 우리나라와 일본의 F-35, 미국의 F-22 및 F-35 등이 속속 배치되고 있어 스텔스기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오는 4월 1호기가 출고될 첫 국산 전투기 KF-X는 4.5세대 전투기로 부분적인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어 절반의 스텔스기로 불린다. 2. 러 스텔스기 수-57 차세대 엔진 장착 첫 시험 비행. 미국의 차세대 스텔스기 F-22 랩터와 F-35의 대항마로 러시아가 개발한 5세대 전투기인 수호이-57이
5일 최신 엔진을 장착하고 첫 시험 비행을 진행했다. 이날 러시아 타스 통신은 자국 산업통상부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시험 비행은 모스크바 인근 주코브스키의 그로모브 비행연구소 비행장에서 약 17분 동안 이루어졌다. 데니스 만트로프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시험 비행은 높은 성능의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러시아 항공산업의 잠재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은 또 지난 2010년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수-57 시제기 9대를 제작해 운용 중이고 내년부터 양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언론은 앞서 지난 5월 현존 시제기에 장착된 117S 1단계 엔진보다 연료 효율이 향상되고 속도를 효과적으로 높이는 차세대 2단계 엔진이 개발됐다고 전한 바 있다. 2단계 엔진은 아직 명명되지 않았다. 러시아의 주력기인 수호이-27과 미그-31을 대체할 이 스텔스 전투기는 제원과 성능이 F-22와 거의 비슷하다. 내부에서 강력한 전기를 발생시켜 레이더 전파를 완전히 흡수하는 플라즈마 스텔스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3. 러시아 수-57 스텔스기 F-22보다 낫나? 수-57은 러시아의 차세대 스텔스 항공기인데 많은 의문점들이 있다. 러시아는 최근 첫 스텔스 전투기가 6세대 항공기라고 발표했지만 수-57은 아직 테스트 단계이고 대량 생산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모스크바는 아직 많은 사항이 공표되지 않은 채 수-57이 랩터기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한다. 두 스텔스기는 디자인이 유사하지만 많은 다른 점이 있다. 다음은 우리가 현재 수-57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다. 원래 T-50라는 이름의 수-57은 첫 천여 비행을 2010년 1월 했다. 사진 2010년 수-57, 이 첫 비행을 한 후 푸틴이 체크하고 있다. 최신의 수-57은 이즈델리 30 엔진이 장착되었으나 계속 문제가 발생해 2017년 말 다시 테스트하기로 계획되었다. 이 비행기는 이륙에 활주로가 333m밖에 안 된다. 그러나 이즈델리 엔진은 주력 31,500kg까지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상승속도 분당 21km이다. 순항속도는 시속 1280km이며 최고속도는 시속 2585km. 랩터기는 최고속도 시속 2400km이다. 수-57고도 약 20km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랩터는 약 15km까지 가능하다. 수-57은 두 개의 내부 무기고에 다양한 폭탄과 미사일을 장착한다. 그래프에 없는 것은 두 대의 내부 30mm 포다. 스푸트니크가 제공한 그래프는 수-57의 성능을 잘 보여준다. 수-57는 랩터보다 기동성이 더 우수해 미사일을 피하고 요격 위치에 비교적 쉽게 이동한다고 말해진다. 수-57은 3차원 추진 벡터 Z가 장착되어 있다고 한다. 이에 비해 랩터기는 2차원 추진 벡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57 성능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수-57은 랩터기에는 없는 OLS-50M 적외선 추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57의 스텔스 성능은 의문시되고 있으며 일부 분석가는 이것은 5세대 전투기일 뿐이라고 말한다. 러시아 언론은 수-57이 하늘의 유령이라고 자랑하나 미국 스텔스기에 일하는 한 과학자는 수-57이 레이더에 잡히는 흠많은 지저분한 전투기라고 말한다. 모스크바는 최근 수-57은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의 6세대 전투기로 변화시키려 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진은 2017 MAKS 에어쇼에서 수-57이 수-34 밑에 비행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러나 수-57과 F-22의 공중전에서는 누가 이길지 말하기 어렵다. 수-57은 더 빠르다고 한다. 그러나 스텔스 성능은 F-22가 낫다. 두 전투기 모두 기동성이 우수하나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의견이 다르다. 장거리 비행에서는
F-22가 수-57보다 초기 전투 단계에서 더 치명적이나 수-57은 기동성과 적외선 추적 장치로 근접전에서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57은 아직 테스트 중이며 러시아는 첫 12대를 2019년 받게 된다. 반면에 레터기는 2005년부터 배치되었다. 4. 수-57기 1대1 공중전선은 F-35기 능가. 러시아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수호이-57이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 1대1로 공중전을 하면 승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20일 유명 테스트 파일럿인 마고메트 돌보예프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그는 두 전투기가 1대1로 공중전을 하면 수-57이 F-35를 쉽게 파괴할 것이라면서 수-57기를 훌륭한 기체라고 평가했다. 그는 수-57의 기동성이 F-35보다 우수하다면서 요즘은 1대1로 전투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전 양상이 과거처럼 1대1 방식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돌보예프는 현대전을 전자전으로 규정하며 전술적 과제에 대한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공식 은퇴한 돌보예프는 올해 70살로 복무기간 미그-29 등 50종 이상의 비행기체를 조종했다. 그는 또 1980년대 중반에는 과거 러시아의 우주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이런 공로로 그는 최고의 국가 훈장인 러시아 영웅 칭호를 받기도 했다. 이 칭호는 러시아 정부가 영웅적 행동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탁월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수-57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는다. 또 다양한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러시아는 2028년까지 모두 76대의 수-57 전투기를 보유할 계획이다.